엘렌 예거가 작중에서 꺼내 보인 거인의 모습이 전부 몇 가지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약 15m짜리 진격의 거인 하나만 떠올리기 쉬운데 원작 만화 진격의 거인 기준으로 순서를 따라가 보면 4m짜리 무지성 거인에서 시작해 팔 하나만 솟아오르던 부분 거인화, 경화를 익힌 뒤에 진격의 전태의 능력까지 얹힌 형태, 그리고 이름부터 따로 붙은 마지막 거인까지 엘렌의 거인은 전개가 진행될수록 마치 계속 진화해 나갔습니다. 한 사람이 계승한 힘 안에서 이만큼 다른 몸이 튀어나온 경우는 9거인 중에 엘렌 하나뿐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엘렌이 거쳐간 거인 형태를 시간 순서대로 짚어가면서 공식 설정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제 주관적인 해석을 함께 러프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845년 마리아의 벽이 뚫린 그날 밤, 그리샤 예거는 에렌을 성벽 박숲으로 데려가 척수액을 직접 주사했고 에렌은 그 자리에서 무지성 거인이 되어 아버지를 삼켰습니다. 저때 에렌의 나이가 10살이었고 공식 설정에서 잡힌 신장도 딱 4m급이라 무지성 거인 중에서도 작은 축에 들어가는데요. 자세히 보면 저 4m짜리 몸이 그냥 작기만 한 게 아닙니다. 입술이 없어 이가 그대로 드러난 얼굴, 제멋대로 뻗은 머리카락까지 나중에 나올 15m 진격의 거인을 마치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처럼 잡혀있죠. 진격의 거인의 유아기 판본 같은 외형이 나왔던 셈인데 정작 에렌 본인은 저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에렌이 진격의 거인을 처음 꺼낸 건 850년 트로스트구 습격이었는데 아르민을 밀쳐내고 거인에게 통째로 삼켜진 직후 위장 안에서 먼저 죽어있던 동기들을 보게 됩니다. 거인을 전부 몰아내겠다던 오래된 다짐이 저 자리에서 터지면서 거인화가 걸리죠.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첫 거인화의 위력인데 같은 15m급 무지성 거인이 달려들자 스트레이트 한 방으로 머리를 통째로 날려버렸고 그 파편들이 저 멀리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비슷한 체급인데도 결과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건 진격의 거인이라는 몸 자체가 무지성 거인과 완전히 다른 규격으로 짜여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 참고로 여기서 짚어둘 내용이 있는데 같은 진격의 거인이어도 계승자에 따라 몸이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그리샤의 진격은 배가 앞으로 나온 체형이라 오히려 장남인 지크의 짐승 거인 쪽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힘을 물려받고도 전혀 다른 몸으로 나왔다는 얘기죠. 아무튼 에렌의 진격의 거인의 전투 장면은 다른 거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유려한 격투수를 보여줘왔는데 실제로 에렌은 상대가 바뀔 때마다 싸우는 방식을 능동적으로 바꿔왔었습니다. 갑옷 거인전에서 주먹이 전혀 통하지 않자 태클과 조르기 쪽으로 방향을 튼 것도 같은 기술이었는데 베르톨트가 위에서 떨어지지만 않았다면 라이너는 저 자리에서 정리됐을 상황이었습니다. 성문을 막아낸 직후 세 사람은 곧바로 병사들에게 포위됩니다. 주변에 네가 인간이냐 거인이냐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기억이 흐릿한 상태였던 에렌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고 그 상태에서 대포가 발사되죠. 에렌은 반사적으로 미카사와 아르민을 지키기 위해 끌어안으며 자기 손을 물어뜯는데 이때 나온 게 상반신과 팔 한쪽만 솟아오른 불완전한 거인화였는데요. 전날 하루에만 거인화를 반복한 탓에 신체 구현이 다 나오지 못한 거죠. 이후 외딴성에서 한지 분대장과 실험을 이어가는데 우물 안에 매달아 놓고 거인화를 지시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다가 정작 차를 마시다 떨어뜨린 숟가락을 주우려는 순간 오른팔만 거인화가 발동되었습니다. 칼을 뽑아든 병사들 앞에서 김이 거치고 나니 팔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장면이죠. 이 실험으로 자해와 명확한 목적이 동시에 있어야 거인화가 발동된다는 조건이 정리됐는데 개인적으로 저 숟가락 장면이 시리즈에서 가장 저평가된 대목이라고 봅니다. 거인의 힘이 분노나 절박함이 아니라 목적에 반응한다는 규칙이 저기서 처음 잡혔으니까요. 경화는 원래 에렌의 거인에게 없던 능력이었습니다. 애니가 몸 일부를 굳혀 방어하는 걸 본 조사병단은 같은 방식으로 시간시나 성벽의 구멍을 막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는데 에렌은 몇 번을 시도해도 수정체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방향이 바뀐 건 레이스 가문의 지하 동굴이었는데 로드 레이스가 흘린 약병들 중 갑옷이라 적힌 하나를 에렌이 삼키면서 그 자리에서 경화가 발현됩니다. 그렇게 굳어진 기둥들이 무너지던 동굴을 통째로 떠받쳤고 로드 레이스의 거인체가 뿜어내는 열기에서 리바이반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까지 해냈죠. 이후 시간시나 탈환전에 에렌은 저 능력을 주먹에만 몰아넣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신이 경질화된 갑옷 거인을 상대로 손 부분만 집중 경화해서 때렸고 병단원들의 뇌창 지원이 겹치면서 라이너를 토벌 직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같은 경화를 쓰면서도 온몸에 얇게 펴바르는 쪽과 한 점에 몰아넣는 쪽의 차이가 저 재대결에서 그대로 결과로 나온 셈이죠. 물론 저 능력을 얻은 진짜 목적은 전투가 아니라 성벽 복구였고 에렌은 결국 오랫동안 뚫려있던 시간신화의 구멍을 자기 손으로 메워버립니다. 854년 리베리오 습격에서 에렌은 전퇴의 거인까지 손에 넣는데요. 빌리 타이버가 파라디를 향해 선전포고를 하던 연설 도중 지하에서 튀어나와 광장을 뒤엎었고 곧바로 전퇴의 계승자였던 빌리의 여동생 라라 타이버와 맞붙게 되는데 전퇴의 거인은 계승자의 본체를 따로 만든 수정체 안에 숨겨두는 방식이라 에렌이 저 수정체를 찾아 깨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연이어 갈리아드의 턱거인이 목덜미를 노리고 달려들었을 때는 리바이가 턱관절을 그어준 덕분에 겨우 넘어간 장면도 있었죠. 그리고 결국 라라 타이버를 포식하면서 전퇴의 능력까지
근처까지 끌어오게 되는데요. 파라디로 돌아온 뒤에는 독단 행동을 이유로 지하 감옥에 갇혔지만 새로 얻은 힘으로 감방을 부수고 나온 다음 굳은 살로 통로를 통째로 막아 추격을 끊어버립니다. 저 능력이 정점을 찍은 건 곧이어 벌어진 말의 비행선단과의 전투였죠. 라이너의 갑옷을 경화주먹으로 깨는 도중 갈리아드가 다시 뒤에서 덮치자 땅에서 전투의 창을 뽑아 올려 두 계승자를 동시에 꿰뚫었고, 대거인 포탄이 머리에 박혀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게 된 뒤에도 전투의 능력을 사용해 턱거인의 돌진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간을 에렌의 진격의 거인 전투력이 가장 높았던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진격의 거인은 원래 방어수단이 거의 없는 몸이라 전투의 경화구조물이 붙는 순간 비어있던 칸이 정확히 채워졌으니 말이죠. 여기서부터 에렌의 진격의 거인은 우리가 알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시조의 거인은 프리츠 왕가의 피가 흐르는 사람만 제대로 쓸 수 있는 힘이라 그리샤도 프리다 레이스에게서 시조를 탈환했음에도 능력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고, 에렌 역시 오랫동안 같은 문제에 막혀 있었는데 그 조건을 우회한 방법이 왕가 혈통인 지크와의 접촉이었는데요. 다만 좌표가 발동했을 때 통제권을 쥐고 있던 쪽은 지크였고 에렌은 열쇠 역할에 가까웠는데, 유미르 프리츠가 지크가 아니라 에렌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도권이 통째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나온 에렌 버전의 시조의 거인은 작가가 여기에 종미의 거인이라는 공식 명칭을 따로 붙여뒀는데요. 시조화한 진격의 거인이 곧 종미의 거인인 셈이죠. 외형 자체만 보면 거인이라기보다 살이 거의 없는 척추와 갈비뼈 덩어리에 가까운데, 머리 부분만 미묘하게 진격의 거인 형태로 남아있고 몸통에는 근육이 붙어있지 않으며 저 갈비뼈를 진의 다리처럼 접었다 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그려졌습니다. 크기 역시 직립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 공식 신장 표기가 없지만 성벽 거인들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대략 400m에서 500m 언저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조의 거인인 만큼 능력 쪽은 아예 다른 영역으로 올라가는데, 성벽간에 잠들어 있던 초대형 거인들을 전부 깨워 대륙으로 진군시켰고, 좌표를 매개로 유미르의 백성 전원에게 자신의 결정을 직접 전달했으며 역대 계승자들의 거인까지 불러내 조사병단과 말의 전사대를 상대하게 만들었죠. 여기서 계속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에렌은 마음만 먹으면 친구들에게서 거인의 힘을 회수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끝내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일부러 남겨둔 셈이라 땅울림은 세계를 향한 결정이었어도 저 부분만큼은 자신을 향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천지전에서 종미의 거인은 목덜미가 터지며 무너집니다. 아르민이 초대형 거인으로 폭발을 일으켰고 머리가 몸통에서 그대로 떨어져 나갔는데, 여기서 끝난 줄 알았던 순간 에렌이 다시 거인화를 걸어버리죠. 이때 나온 게 작중에서 딱 한 번만 등장하는 초대형 거인 판본인데, 얼굴만 진격의 거인 그대로 남기고 몸은 아르민의 초대형 거인과 비슷한 크기로 잡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저 몸으로도 주먹 경화가 그대로 들어갔다는 점이죠. 지금까지 등장한 초대형 거인 계승자 중에 경화를 쓴 사례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에렌은 아르민의 초대형 거인 두개골을 경화주먹 으로 부수며 우위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간 에렌의 모든 거인의 형태들을 정리해서 살펴봤는데, 4m짜리 무지성 거인은 아버지가 놓은 주사의 결과였고, 경화는 무너지는 동굴에서 손에 잡힌 약병이었으며, 전태는 남의 몸을 삼켜 가져온 능력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갈 만한 게, 저 힘들이 없었어도 에렌은 같은 결론까지 갔을 것인가, 아니면 시조를 손에 넣은 시점에서 남은 순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었는가. 굳이 정리하자면 에렌의 거인 형태는 성장의 기록이 아니라 형태가 고정되지 않는 힘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목록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